네, 9시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하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순매수 할지, 코스닥 시장에서 그걸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등락 종목 수가 어떻게 될지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등락 종목 수가 좀. 자, 오늘 출발은요,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분위기네요. 오늘은 아침에 출발한 종목들 쭉 한번 볼게요. 소부장들은 오늘 마이크론이 어제 4.1% 빠지는 바람에 둘러싼 심리적 환경은 안 좋다 했는데,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플러스 났고요. 네오셈 변방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강세네요. 요즘은 자우튼 변방에 있는 뜬금없이 하루씩 치솟는 장세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네오셈이 좀 움직이네요. 자, 어제 많이 빠졌던 SFA 오늘은 뭐 플러스 출발인데 당분간 무거울 것 같아요. 삼성 SDI가 나머지 지분도 팔겠다. 그러니까 요즘 장이 또 좋은 장이라 할 수 없는 게, 요렇게, 그, 밑도 끝도 없이 하루 치솟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자, IT들도 오늘은 마이너스 분이고요. 동훈 아나텍 요즘, 요것도 좀 개별 종목성인데요. 오늘 좀 강세를 보이네요. 요즘 장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장이 제가 데일리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데일리에도 말씀드리면서 기분 나쁜 장세다 이미 6월 23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수급도 이미. 자, 그래서 기분 나쁜 지금 장세는요 상당히 질이 낮고 기분 나쁜 장세는 분명합니다. 게임주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제 게임 엔터 이런 것들이 빠졌거든요. 그랬죠. 저는 한알령 뭐 이 강화되나 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좀 플러스네요.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어떤지, 중국 경제가 어떤지, 미국 경제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우리가 균형 있는 감각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여러분 또 이것도 우리가 막 굳이 통계를 안 봐도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매출이 급감하면서 감산까지 갔잖아요. 아마 IMF 때 이후로는 감산이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뭐 생산 능력, 정서를 줄인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감산은 아마 참 오래간만일 건데 이 말이 감산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수요가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급감. 이 말은 우리 반도체가 홍콩, 중국 다 합치면 중국향으로 한 60%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중국의 수요가 급감했다는 얘기예요. 중국 우리나라 반도체 사가지고 뭐 IT 기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중국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중국의 IT 일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의 IT 쪽이 엉망이 됐다. 왜? 이제 공장이 다 인도, 베트남으로 다 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이제 중국 중심에서 인도, 베트남 막 이런 데로 갈 거예요. 공장이 이제 이들이 막 아이폰 만들고 이래 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이 정도로 지금 엉망인 상황이 됐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침몰한 타이타닉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멀어질수록 좋다. 어쨌거나 중국의 부정적 영향은 5월까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6월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발휘하는 입장이라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좀 긍정적인 수출 지표들도 이제 점점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빠졌던 엔터지로 오늘 다시 플러스네요. 자, 어제
연기금이 JYP를 많이 샀는데요. JYP가 공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그럼 JYP 공매도 쳐가지고 또 열어 죽었겠네요. 네, 엔터는 오늘 좀 돋보입니다. 다음에 의료기기 쪽은 어제 메디톡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하고 있고, 레이 최근에 우리 정 의원님 프로그램 제가 추천 좀 드렸었죠. 우리는 먹고 나왔습니다만 오늘 좀 고개를 드네요. 레이가 2분기부터 레이 같은 임플란트 주식들은요, 중국이 이 수요가 많아서 레이는 중국향 매출이 중요하다. 또 시간 나면 오늘 루닛이 오래간만에 숨고르기 하는군요. 자, 미래 컴퍼니 이런 것도 좀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죠. 네. 종목 장세가 여기도 전개되고 있다. 다음에 조선은 조용하고요. 철강 좀 플러스고요. 방산도 조금 플러스는 현대로템이 좀 강세가 오늘 두드러지는군요. 현대로템이 불쑥 솟고 조정받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흐름을 볼까요? 2차 전지는 고만고만한데 오늘은 금량이 한번 고개를 들었고요. 그 외에는 고만고만입니다. 딱 한 흐름은 없네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볼그리드, 의뢰이, AI 이런 분위기들이 좀 한풀 꺾이는 분위기네요. 건설은 마이너스권이고요. 매너구리 현대로템이 어제 대규모 계약 뉴스가 있었군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거 OEM으로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갭이라든지 옷 만들어주는 공장이죠. 그쪽이 요즘 괜찮다. 요즘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증권사가 그런 분위기 잡는 리포트 하나 나오면 일시적으로 매기가 몰렸다가 사라지고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안 좋습니다. 중국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화학주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중국이 워낙 공장 증설을 많이 해서 예전에는 중국이 화학 제품들의 수요처였는데 수입국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상당히 화학업종이 범용 제품 위주로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겠냐 하는 전망들입니다. 바이오주를 또 고만고만이고요. 자동차는 어떤가? 자동차가 오늘 좀 강하군요. 네, 자동차가 강한 거 좋습니다. 자동차들이 강하네요. 자동차들은 여전히 좀 견고한 편이다. 반도체의 부진을 만회할 정도로 상쇄시킬 정도로 괜찮다. 다음에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AI 후공정 관련들이 다 일제히 조정을 받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레이저셀 이런 종목들 3등주들이 득세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한마디 테마의 한마디는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제가 해드렸는데 주식이 맨날 올라갑니까? 올라가다가 한번 또 꺾였다가 또 좀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바람이 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올 2분기에 2월 3월 그렇게 강력하게 불고 지금은 또 기죽이고 있잖아요. 또 저렇게 기죽고 있겠습니까? 또 움직이겠죠. 지금은 이쪽 A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렬하게 움직였다가 또 한두 달 쉬었다가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늘 강조드리면 유용성이 중요하다. 융통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세대차가 난다는 게 그런 거거든. 세대차가 난다는 게 결국은 생각의 차이잖아요. 생각의 차이. 왜냐면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지금 몸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머리는 우리 어릴 때 정전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정전이 됐었고 그 만원 버스에 막 도시락 두 개씩 넣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해외여행 가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2030 세대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 라떼는 말이야 쟤들이 시대가 변했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 안 받아들이죠. 핸드폰에 무슨 앱 다운 받아라 그리고 가입해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 예전의 태도가 잘 안 바뀝니다. 인식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이고 우리가 유연해져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주식 잘 매매 못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앱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러지 말고 스마트폰이 나왔어? 이거 어떤 거야? 어떤 기능이 있어? 내가 좀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당사 좀 유연하게 2차 전지가 갈 때는 또 2차 전지 비중을 늘렸다가 이제 좀 소부장 반도체로 가나 하면 또 2차 전지 비중을 줄이고 소부장을 한번 갔다가 근데 전에는 그게 참 두려웠지만 이제는 우리 하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리포트도 써주고 제가 그동안 또 챗 GPT가 뭔지 NVIDIA GPU가 뭔지 HBM3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 NVIDIA GPU가 왜 중요한지 AI 시대에 그 다음에 HBM이 뭔지 이런 거 대부분의 개인 투자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애청자님, CEO님들을 위해서 다 공부해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이런 지식을 들었으면 활용해 먹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종목들도 쭉 막 분석해 드렸잖아요. 프로텍 이런 거, 프로텍. 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있죠. 네. 인텍 플러스, 일찌감치 기가비스 다 제가 분석해도 STI 다 지금 후공정 관련 장비주들이들 제가 다 분석해서 팍팍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참모를 두셨으면요. CEO님이 그 참모를 잘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유연해지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얼마나 유연해지느냐 그게 좀 달려있다. 자, 그런데 오늘 출발이 안 좋네요. 자, 수급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오늘은 매도가 제일 세네요. 월말이라서 그런가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지금 0.3% 하락 중인데 외국인들이 550이요. 이 시간에 좀 야무지게 파네요. 지금 지수는 0.26 빠지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는 322, 하락 종목 수가 501이군요. 코스닥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하락종 상승 종목 수가 316, 하락 종목 수가 507.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조금 더 야무지네. 이번 주 중에 이 시간으로는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지금 595 매도가 야무집니다. 야무지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지금 상승 종목 수가 381, 하락 종목 수가 1077이네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다. 외국인이 양시장에 판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팔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더라. 네. 그냥 정확히 최근의 일들이 오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발 분위기는 별로 안 좋네요. 오늘 월말인데 반기 말인데요. 네, 그 다음에 꼬물 낙타 여행님, 그렇죠. 오늘 공모주 2개가 상장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기타 금융이라든지 사모펀드 매도, 코스닥 매도가 많은데 이거는 신규 상장주 오늘 2개 있죠. 지금 그 신규 상장주가 지금은 상장대 60%에서 400%까지 변동폭을 주니까
여기 이제 투기적 매수세가 몰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90%에서 300%입니까? 따상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폭을 넓혀버리면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상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럼 장중에 오히려 이렇게 폭을 넓혀버리면 오히려 불리한데 사람들은 400%니까 400%안 먹으려고 덤벼들겠죠. 네, 오히려 저렇게 해버리면요 네, 상가기가 더 힘들어지면 오히려 그 300%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외국인 매도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랜턴이 집에 양초와 랜턴이 그죠. 옛날에는 초가 있었어야 되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정전이 되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뭐 위정자들도 그렇잖아요. 위정자들도 80년대 대학 다닌 분들은 아직도 그 생각에 갇혀서 있잖아요.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 세대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막 지금 우리 북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뭐 이제는 뭔가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말 뭐 세계에서 제일 거지 국가인데요. 아직도 그 80년대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세대차죠. 시대가 바뀌면 그걸 받아들이고 카멜레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런 거죠 이제.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2030 세대들이 주식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치솟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어떤 새로운 패턴이라 봐야 됩니다. 2030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패턴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패턴들을 빨리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잘못됐어, 잘됐어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쭉 나오면서 쭉 밀리는군요. 결국은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했듯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이제 하락 종목이 많아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펀치를 맞다 보면 이제 녹초가 되지 않습니까? 녹초가 돼서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툭 밀어도 자빠지듯이 지금은 네, 계속 하락 종목이 꾸역꾸역 늘다 보니까 우리가 체력이 좀 소진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양시장의 하락 종목이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1100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비슷하네요. 올라가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그러시는데 힘든 장세입니다. 언제부터? 6월 19일, 6월 20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기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걸 좀 어떻게 보완되려면 외국인이 파는 걸 어쩔 수 없다 친다면 연기금이라도 좀 순매수 해주면 좋은데요. 6월 상순처럼 연기금도 오늘 지금 관망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수급상 외국인이 절대적 영향력에 놓여 있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오늘 6월 반기 말이라서요. 반기 말은 윈도우 드레싱 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뭐냐 마네킹에 우리가 옷을 예쁘게 진열해서 입히듯이 펀드들을 수익률을 좀 예쁘게 보이려고 좀 이익 실현할 거는 6월 상순에 다 이익 실현하고 오늘은 좀 펀드의 종가를 좀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좀 방어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오후장 후반에 좀 후강 현상을 기대를 해보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윤영님 등산 네 오늘 비가 안 올까요? 네 우비 꼭 챙기시고 가십시오. 부럽습니다. 광아님 SK 하이닉스 유상증자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심리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제가 엊그제도 그 말씀 안 드려 데일리에서 또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 또 예리하게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지금의 어떤 부정적 현상들 했잖아요. CJ면 우리가 뭐 간판은 아니라도 좀 그래도 굵직한 그룹 아닙니까? CJ,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롯데 지금 지주회사 롯데 뭐 이번에 등급들 신용 등급들 다 내려버렸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장사도 잘 안 되고 계열사 지원 롯데건설이 또 문제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악재는 아니었는데도 유상증자가 악재로 스튜디오 드래곤 횡령권 뭐 대표이사 사임권 이런 게 겹치면서 주가가 장난 아니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그거를 제가 칠해 해놨나요? 요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별 관심을 안 뒀지만 와, 주가가 지금 이런 나름 좀 굵직한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SCJ 같은 거, CJV는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그렇다 치지만 공사무실 CJ ENM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뭐 2월 고점 찍고 막 끝도 없이 추락한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롯데 쇼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요거는 이제 질적으로 나쁘잖아요. 롯데 쇼핑, 롯데 백화점이죠. 그래서 롯데 케미칼 같은 거, 네,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조금 시중 자금도 좀 경색되는 느낌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상증자를 만약 한다 그러면 좀 악재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자, 그래서 뭔가 조금 질적으로 우리 경제 질적으로 아직은 아직은 변두리지만 롯데의 이런 신용 등급 하향이라든지 롯데건설의 유동성 문제 여기에 다시 불거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긴장할 대목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니까요. 자, 시장은 계속 밀리는군요. 자, 수급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외국인이 아까 10분 전에 비해서 순매도가 20억 늘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는 건 아닌데요. 지수는 0.33. 아까가 0.27이었으니까요. 26이었으니 조금 더 빠졌는데, 자, 등락 종목 수를 본다면요. 아까는 33 2대 501이었는데, 지금은요, 256대 585 오네요. 네. 하락 종목이 한 84종목 더 늘었습니다. 상승 종목도 74종목 줄었네요. 그래서 지수도 밀리고 하락 종목이 또 급속히 늘어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흐름인데요. 코스닥은 아까보다 더 팔았네요. 외국인들이 10분 전에 비해서 146억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781억이면 야무지게 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지수가 0.56% 하락이었는데요. 지금은 0.94%까지 낙폭도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락 종목 수도 389대 1076에서 지금은 299대 1198이네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122개 더 늘었습니다. 아하. 상승 종목 수는 90개 줄었네요. 하락 종목가 1100개, 1200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희망사항은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2시 반부터 제법 순매도를 줄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반기 말일이기도 하니까
우장 후반에 좀 윈도우 드레싱 현상이 나타나서 극적인 반전이 오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구도는 아시겠죠? 지금 오늘은 6월 반기 말일이라는 거, 반기 말에 따라 윈도우 드레싱 정도를 한번 지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수급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오후장에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도 확 줄여주고, 연기금 이런 데서 오늘 오후장에 좀 확 주식을 좀 사주면서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개장 초반에 제 방송하는 시간에는 좀 수급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도 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니까 뭐 볼 게 없겠네요. 종목들이요. 그나마 방산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오늘도 에코프로는 좀 플러스고요. JYP 일부 종목들, 개별 종목들만 움직입니다. 지금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낙폭이 크고요. 마이크론까지 하락해버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IT도 그렇고요. 지금 후공정, 엔비디아, GPU 관련주, HBM 관련주, AI 관련주를 또 오늘 다 낙폭이 큽니다. 일제히 낙폭이 큽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뭐 그동안에 미리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2차전지도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데, 오늘은 좀 후공정, HBM 관련주 이런 것들이 낙폭이 좀 도드라집니다. 게임주들도 마이너스고요. 네, 엔터주를 강세로 출발했다가 JYP만 오늘 좀 강세네요. JYP가 뭐 딱히 뭐가 있었나요? JYP 혼자 도드라집니다. 네. 참, 우리 매너그리 말씀대로 우리 현대로템이 어제 뭐가 있었나요? 한번 볼까요? 어제 현대로템이 공급계약 체결, 야, 이게 참 궁금하네요. 우리가 보통 이게 비밀 유지 때문에 할 때는 계약 체결명 정도는 해주는데, 계약 체결명과 금액은 해주고 상대방과 판매 공급기 뭐 이런 거는 좀 빼먹을 수가 있는데, 계약 체결명은 좀 해주는데 이것까지 안 했네요. 네. 뭘까요? 뭐 이런 정도까지 비밀로 하려면 이는 방산밖에 없는데, 지금 폴란자 말씀 나온 김에 또 현대로템 한번 볼까요? 064350. 자, 그러면 그럼 2부 방송 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2부 방송 때 현대로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0초 후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